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들어가서 보너스를 얼마씩 받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추천할 곳이 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세요. 예. 헤지펀드 매니저 100억, 200억 나옵니다. 보너스로. 쉽나요 그거? 들어가시나요? 어렵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용기라면 창업을 해도 됩니다. 그 전 직장보다 2배가 올랐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으면. 그런데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만족감이 오래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1년, 2년 지나니까 회사에 온갖 불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연봉보다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있나요? 직업 선택할 때 사실은 연봉이 가장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들한테 내세울 때도 연봉 얼마다라고 해야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근데 처음에 기준으로는 연봉이 중요합니다. 근데 좀 다니다 보면 이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정형화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고 딴 일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2시간씩 이렇게 출퇴근하게 되면 하루 4시간 까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강변을 하죠. 면접 볼 때는. 근데 다녀다 보면은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반드시 그만두게 되더라. 이게 제 경험이고요. 그 외에도 궁금한 거 많죠. 건강에 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 지금은 건강하니까는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건강에 만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돈이 내려가고 건강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사실 누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연봉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기도 하고. 근데 보면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2,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1억일 때 월 수령액이 얼마냐. 600만 원? 플러스 정도 될 거, 좀 더 되게. 근데 그걸로 예를 들어 40대에서 50대가 서울에서, 서울 근방에서 자가를 가지고 본인의 기본적인 물려받은 유산이 있지 않는 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2자녀를 키우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받는 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봉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직장을 포기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들어가서 보너스를 얼마씩 받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추천할 곳이 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세요. 예. 헤지펀드 매니저 100억, 200억 나옵니다. 보너스로. 쉽나요 그거? 들어가시나요? 어렵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모 증권회사에, 외국계 증권회사인데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10억인데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밀림에 가서 사는데 최장이 망가져가지고 못 삽니다. 또 있어요. K증권에 이렇게 다니던 사채업자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편차를 한 400억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M&A도 하고. 근데 돈 400억 있다고 말 들은 지 몇 개월 뒤에 위암 사기로 또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거를 직장에서도 목숨 걸고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 정도 용기라면 창업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더 빠르죠.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 사업가예요. 그 안에서 사업가.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은 절대 없고요. 자기가 철저히 책임지고 모든 걸 떠안고, 그 다음에 24시간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연봉 인상 한계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개발을 했어요. 제가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과거에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를 다녔을 때 회사가 직원이 5, 60명일 때 조인을 했어요. 의료보험이 터지면서 그 장비가 의료보험이 수가가 되면서 제가 5년, 6년간을 인센티브 맥스가 400%를 받고 다녔어요. 기본 연봉은 아주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30대 중반 이후에 그 연봉 1억을 찍었어요. 인센티브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크지도 않은 회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받았을 땐 좋았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인센티브가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만족감이 1년, 2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아, 도파민이 더 이상 제가 분비가 안 과거에 받았던 그 연봉 수준보다 그때 받았던 게 그 전 직장보다 2배가 올랐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으면. 그런데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만족감이 오래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1년, 2년 지나니까 회사에 온갖 불만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 막.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녔으면서. 일도 5시에 6시에 퇴근하고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정말 전성기 때 좋은 회사를 다녔지만 사람의 인간의 욕망과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더라. 그래서 연봉 인상의 어떤 만족감은 사실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